시작하겠습니다. 그 대구 중에서도 대구 여기 수성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시장은 그 총괄 건축가가 계시는 곳이고, 그러니까 시 단위가 아니라 구 단위 총괄 건축가가 아마 대구에는 처음으로 이제 수성구가 그 신청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수성구에 계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서울의 강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동네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거의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채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뭐 도시 건축 매개하는 공간 관리가 안 돼서 그걸 하겠다. 뭐 총괄 건축과 공공건축과 참여해서 이거 관리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뭐 통합해서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의 특성이 이제 하는 장소가 완전 그 80년도에 만들어진 대단히 주거단지입니다. 저층 주거단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하게 돼서 그 공간을, 그러니까 순전히 베드타운 같은 느낌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복합적인 도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성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좀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수성구 발전계획, 그다음에 수성구에서 그 구청장님이 아주 역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장소 중심 공간 기반 관리 전략이라고 해서 성장 관리, 통합 관리, 그다음에 사업 발굴 연계 추진 하는 거를 이제 제안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여기는 전체 지역에서 중점 추진 권역이라는 걸 정하고요. 거기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방향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점 추진 권역에서 과제 도출하고 그게 장소중심의 마스터 플랜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사업 발굴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공간 기반의 거점 계획하고 옆에 나왔듯이 생활 SOC, 공급 계획하고 해서 거점 계획 같이 통합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금융하고 주거 선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가 수성구인데 수성구의 역할이 복합문화교육 지사 중추 기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주거 지역이다.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근데 이제 중심부에서 보면 여기 쭉 깔려서 베드타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전국 인구 밀도의 3배 가깝고 저 땅에 영주시 전부가 그러니까 9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사는 이제 뭐 어떻게 시가화되고 이제 물리적인 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이제 성장이 멈춰 있다라고 보고, 대부분 녹색이 보이듯이 다 산으로 되어 있고 여기하고 여기만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게 원도심의 베드타운으로 성장을 했다가 이게 더 확장되면서 이 산을 넘어서 여기에 또 이제 주거지가 형성인데 여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고요. 여기는 저층 주거지고 요 원도심에 바로 붙어서 여기가 이제 금융하고 저기 업무 쪽이 좀 강화되어 있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개발 가능한 면적도 별로 없고 주거지 여기에 대부분 주거지인데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거의 동시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뀌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건축물로 보면 저층 중층이고 뭐 20년 이상 노후된 게 75%뭐 이제 이쪽 부분에 저층 주거지 몰려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생활 SOC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을 단위가 있고 지역 거점에서 일하고 그래서 전체 구
전체를 위한 거하고 동네별로 있는 것들 이제 그래서 다 점을 찍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해봤더니 대체적으로는 간략하게 봤을 때는 법적 기준은 다 넘어선다. 근데 수성구 정도면 이거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인구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산에 의해서 여기가 일단 막혀 있는 거고 주거 여기 원도심에서 업무금융 여기 뒤쪽에 이제 택지 개발해가지고 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있는 이런 건 대충 그래서 중점 추진 구역을 두 군데로 정하는데 우선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 지구 내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거지 상황 그리고 용도지구 상황. 근데 용도지구로 보면 이제 여기 빨간 게 상업이고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 존 차이가 용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상업하고 일종 주거지구가 바로 붙어 있어서 굉장히 그 지역이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고 또 이제 이 천변으로 주로 개발 압력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한 요 가운데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업과 주거 격차로 공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뭐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도 보고 뭐 신축이 언제 정도 됐는지 압박이 어느 정도 있는지 밀도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뭐 생활의 수시 공급 뭐 해야 되는데 공공의 땅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 그러면 부지를 사야 된다. 이제 이런 굉장히 어려움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거고 교통 문제도 이게 8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슈퍼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근린 개념으로는 빠른 자동차는 바깥으로 다 빼고 안에는 이제 조용한 주거지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차 부족에다가 이 안쪽에 작은 길들이 대부분 다 갓길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소화나 그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가 이제 아주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저층 주거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천변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높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수성못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쉴 곳, 문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중점구역을 하는데 여기를 이 블록 단위를 12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여기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나눠서 아까 마을 걸어서 10분 500m 반경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해서 나눠 놨고요. 거기에 이제 주거지 특성이나 여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일어나면서 그 각 블록별로 특징들을 이제 살피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찾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찾아집니다. 격자가 있는데 이건 GIS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격자 단위로 해서 인구하고 거기에 여기가 이제 요게 어린이집인데요.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린이집과의 거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바로 그 근처는 대부분 다 녹색이 나오고 이제 걸어 500m 이상 넘어가게 되면 빨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이렇게 녹색이 생기는데 여기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둘 간의 거리가 뭐니까 이 중간쯤에는 빨갛게 나오는 거는 그 시설이 거리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린이집, 여기는 의원, 여기는 약국, 뭐 경로당 이렇게 그 생활 인프라에서는 민간도 넣었어요. 사실은 원래는 공공만 있었는데 여기는 민간까지 넣었는데 사실은 민간 넣긴 해서 그러니까 인식은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은 민간 보고 여기를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가 부족하다는 건 분석은 가능한 건데 여기에 집어넣어야겠다고 한다는 거는 결국 공공시설에 한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는 도서관인데 여기는 이쪽 동네는 거의 도서관이 없고 유치원도 이쪽엔 거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그 생활권 단위별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어떻게 뭐가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고 거기 마을마다 특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이 동네 어떠냐 했더니 주차장 부족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만족으로는 주차가 안 되는 게 제일 여기는 이제 의외로 그 사업자들은 계속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대형 아파트 싫다. 우리는 단독주택을 좋아한다. 근데 주차난 이런 것도 좀 해결하면 좋겠고 여기 주거 서비스들이 너무 부족하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이런 것들만 충족되면 우리는 굳이 안 올려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게 아까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제 개발이 그 사업성이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가지고 7층까지 이제 허용해 주기로 했는데도 개발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그 소규모 정비 사업이 이루어나면서 이제 이사 대책이 나오면서 주택 정비 관리적이라는 게 나오면서 종상향을 해주면서 법적으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사업들이 그 당시에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취지에서 넣었고 실제적으로 신축이 계속 줄고 있어요. 5년 전만 해도 더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노후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8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방향은 이 주거지에 있어서 이 강변에 있는 그 개발 압력이 강한 거를 버퍼 그리고 그다음에 이 상업지역하고 이 주거지하고 그 갑작스럽게 만나는 부분을 버퍼로 만들어서 점층적으로 입체 공간 관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커다란 방향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그 구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계속 논란이 많았죠. 이제 우리 계획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실행력이 아니고 이걸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개별 사업들은 다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사업 변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우리는 못하고 큰 이 전략들의 방향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만 해주는 쪽으로 정리가 돼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 도시의 기능하고 동네의 기능이 서로 다른데 역할을 어느 한쪽을 키우지 않고 어떻게 균형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이 자꾸 프라잉 택시 날아다니는 택시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든 건데 어쨌든 그 시범 사업도 해요. 국토부하고 인정돼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 민공간 협력하는 관리로 계획을 꾸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전철이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떨어져 있어서 이걸 묶어주면서 여기에 교통 거점하고 대중교통 이제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거 거점은 여기에 이제 민간 주도로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아까 버퍼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풀어 나가야 될 숙제들만 정리해 주는 것 그다음에 여기는 저층 주거지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문화하고 저층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 같은 경우가 이제 걸어서 10분 일 넘어서는 경우가 계속 생겨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이것들을 정거장을 이제 이게 전철 정거장마다 그 전에 해서 이것들을 버스 정류장하고
전철 정류장마다 이거를 하나씩 계속 만들어주는 걸로 해서 교통을 좀 더 대한 이동 수단 만드는 거, 복합 환승 만드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드론 택시 이거까지 생각하는 거, 이게 세 개가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노변 이게 주차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보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교통으로 해서 풀어가는 게 어떠냐. 그리고 노면 주차 계속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요. 아까 이 교통 두 개 묶여서 생활물류센터를 여기다 놓고 무위목기 설치해서 이 두 개를 연계를 하자. 뭐 이런 제안하고, 아까 얘기했던 요 지금 점들이 다 그 PM 정류장을 제안을 해가지고 설득을 했던 것들이고요.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그 근린주구에 대한 설계에 가장 그 교과서적인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6차선 뭐 8차선 지나가고 그다음에 요 안에 순환도로 내부 순환을 만들고 통과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한데 지금은 굉장히 불편한데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계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굉장히 설계를 잘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냈던 거는 10분 동네 개념으로 여기를 다시 풀고 이 속에 이제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생활 SOC 그걸 복합화하고 이 골목 활성화하는 거를 좀 보행 환경을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SOC 부지 그다음 재원 확보가 관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하는 거, 지금 있는 사업들을 다 먹고 그다음에 인프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공원도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블록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계속 뭐 상업과의 관계도 있고 내부의 생활 SOC 근린 시설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있어 정주 환경을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자력 개발이나 민간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고질적인 환경 문제, 주택 노후와 주차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소방도로 기능 취약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지가가 높고 재원이 항전적이기 때문에 이제 생활SOC 같은 것들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인구 밀도는 높고 니드는 많고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민간 촉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밀도하고 개발해서 균형적인 정비 방향들을 제안하는 거, 그 다음에 생활SOC 확대 공급하는 거, 이제 이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볍게 그러니까 종상향에서 종을 점진적으로 만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을 중간에 이제 3종으로 올려가지고 점진적으로 되는 거, 그러면서 여기 종상향 일으키면서 공공재개발 해가지고 요 저층 주거지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그 개발들을 하기 위해서 순환형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블록의 개발들을 이제 시작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 규제 완화하는 거, 그 다음에 가구 단위 통합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기 일반 상업 쪽에다가 이거 주상복합 이것들을 늘리고 여기를 두 번째로 이제 종상향해서 아파트를 높게 짓는 것과 함께 거점을 만드는 거 해서 순환형 임대주택 확보하고 여기를 소규모 정비 관리적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기반 사업하고 SOC 만드는 거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확보하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정비 사업을 할 때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돼요. 여기서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훨씬 사업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근거들을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이제 여기에 그 뭐 경관 같은 것도 만족하고 뭐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 아까 얘기했던 이 상업지역에서 입대주택 종상향에서 만들고 여기는 이제 저층주거지 유지하면서 소규모 개발을 해나가는 방식을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10분 동대로 해서 이거를 그 순환하는 보행로를 만드는 것들을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하철 통합 설계를 하고 좀 1층의 보행 환경을 넓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주로 주장하는 게 중층 고밀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중층 고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더 이상 고밀로 하는 것보다는 중층 저 고밀로 풀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축 협정을 통해서 여기 가운데를 트고 건물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건축 협정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시도를 해보는 방향도 제안을 해줬고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금은 더 훨씬 더 풀어줘가지고 더 높게 가능한데 원래 시도는 한 이 정도에다가 이게 나홀로 아파트가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못 풀려가지고 거의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게 가주택 정비 사업으로 돼버렸는데 이런 식의 중정형 이 모델이 이제 원래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 전체를 풀어내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쪽으로 풀어나가면서 제안을 해주는 것들을 제안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거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못과 바로 옆에서 있는 요 블록을 이제 문화거점에서 같이 주거지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골목하고 공공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이걸 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이제 수성못 주변을 이제 정리하는 거 제안을 했고 수성못 자체 이제 뭐 이건 건 저희보다 잘 하실 거니까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요 앞에 수성못 바로 앞에 이 부분에 있는 건물들은 좀 정리를 해서 밀도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놨다가 이게 풀리는 바람에 이제 난개발이 될 거라고 지금 이제 현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밀도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거고요. 그 뒤쪽에 있는 이제 도로는 아예 구분을 없애자. 자동차하고 구분을 없애서 구분을 없애면 훨씬 자동차가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보행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방식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블록 4개마다 이제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자산이 뭐가 있고 기존에 어떤 SOC와 어떤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는가라는 거를 다 분석해서 필요한 거하고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4개를 다 묶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뭐 코워킹 스페이스에 여기는 뭐 창업하면 알려주고 뭐 도와주고 뭐 여기 창업하고 스타트업 있고 뭐 여기는 예술가들이 주민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을 전체를 연결하면 주민들과 예술가들과 뭐 젊은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제안을 하면서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대구 생활 SOC가 들어가서 그럼 그것과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하기로 했습니다.